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례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은 국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두 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국가가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조에서부터 6조를 지나 7조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 정당에 관한 조항, 그리고 그 뒤로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의 책무에 관한 조항,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 정부의 구성에 관한 조항,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과 신분 보장에 관한 것이 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1조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국호와 정체에 관한 것이죠. 정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 국민 저항권 규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항부터 6항까지는 영토에 관한 정황,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도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조항이 있고, 바로 7조 공무원의 책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때는 장식품이었죠. 이 조항이 계엄통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말 잘 들으면 그냥 승진시켜주고, 그러가 민간정부 들어서서 말 잘 듣다가 법을 위반한 거 또 사법처리도 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문민시대 이래도 이 조항이 계속 상당 부분 또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좀 장황하게 꺼낸 이유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헌법 7조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선 선거 공약에서도 그렇고 2012년 선거, 그리고 야당 지도자일 때도 어떤 공약을 했는가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100% 보호하겠다 이랬어요. 내부 고발자는 100% 보호하겠다. 그런데 김학의 사건을 두고 법무부 내에 공무원이 출국 금지 조치에 관한 일련의 사항이 문서가 위조됐고 직권이 남용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권익위원회의 내부 고발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시기 사건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법무부는 그 공무원을 색출해가지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해서 사법 처리하겠다고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내부 고발자를 100%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것은 또 헌법 7조에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이 가장 큰 자영업자, 자영업자 개념을 소상공인까지 포함된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영업을 하는 이른바 사업, 기업, 자영업, 이게 약 한 8만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른바 자영업자가 4분의 1이 넘어가요. 25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이를 손실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 정세균 씨 대통령 꿈이 있죠. 그러니까 2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손뼉칠 만한 일이지요. 그 중에 상당 숫자는. 그랬더니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담당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걸 법 제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초안을 내놓은 거 보면 5개월 동안에 100조가 필요한데, 이 100조는 금년도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원도 문제, 그 다음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균형의 문제, 그리고 이미 폐업한 사람들을 어떻게 되느냐,
또 외국의 사례가 이런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문제는 재정적으로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결국 돈 찍어서 국채를 발행하고 메꿀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자꾸 눈덩이처럼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거를 담당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순간에 불벼락이 떨어졌어요. 정세균 씨 가라사대 기획재정부, 야 이놈들아, 기획재정부가 너희 나라냐?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이냐?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잔소리하지 마라. 빨리 입법 조치하라.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 외국 사례도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다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날 고위당정청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기획원 장관이 병을 핑계로 불참했는데 아마 이건 소극적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의 이러한 이 무분별한 이 지시는 공무원 조직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양심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 충실한 개가 되라.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충견이 되라 이놈들아. 안 되면 날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충견 노릇을 하고 했는데도 의외로 사법 처리돼 갖고 희생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충견 노릇에서 승진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다른 일로 사법 처리당한다. 그게 아주 최근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입니다. 백운교 전 장관이 어제 대전지방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당 과장과 국장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증거인멸죄로 구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증거인멸이냐? 경제성 조작을 위해서 그동안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일련의 모든 기록들을 공휴일 밤중에 들어가서 수백 건을 지운 이것으로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왜 됐느냐? 장관의 명령을 따르다 그랬어요. 그 과장과 국장이 이것이 6, 7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월성 1호기를 전부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 한 2년 동안 가동한 후에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을 때 너 죽을래? 이 말 한마디에 증거 조작을 해서 그 충견 노릇을 했는데 이 사법 처리돼가지고 깜박에 들어앉았어요. 그 지금 국장과 과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충견 노릇을 했는데 사법 처리는 되고 공무원 신분은 망가져 버렸고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그 돌출된 것으로서는 최근에 이용구 법무차관이 차관 발령받기 직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그게 다 영상에 잡혀 있는데 서초경찰서가 영상은 없는 걸로 하고 안 본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불기소로 처리한 게 이게 지금 들통이 났는데 어찌 됐느냐 최일선 말단 경찰관만 직위 해제되고 서장은 어딘가로 영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을 충견으로 부려먹고 결국 들통이 나니까 아주 밑에 사람만 이렇게 희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수 장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이른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부당한 지시를 했지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밝혀서 처벌하라.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거는 안 나오고 그래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실질심사에 참가하는 이재수 장군을 두 사람의 수사관이 이렇게 호의를 하고 있는데 굳이 수갑을 채울 이유가 있습니까? 수갑을 채워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영장은 기각되고 그 사건은 무혐의가 됐는데 그 모욕을 참지 못한 이재수 장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공무원 조직을 훼손함으로써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명령이 이런 결과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아주 최근의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 들겠습니다. 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정권 들어서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약 2년간 재임하면서 이른바
적폐 수사의 본산지였지요. 100여 명이 넘는 전직 대통령 특검이지만은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사법 처리됐지요. 대법원장 그리고 국정원장 박근혜 정권 아래 세 사람. 그러니까 적폐 청산의 아주 총사령부로 기계를 높였어요. 지금 그 후임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앉았는데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하는 행태는 스스로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검언 유착 사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작당 모의하여 유시민 씨 뒤를 캐려고 했다. 그래서 강요 미수죄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벌써 한 달도 더 전에 그 담당 수사팀이 100쪽에 이르는 한동훈 검사는 혐의가 없다. 불기소 처분해야 된다. 하는 보고서를 검사장 앞으로 올렸는데 어제 결재를 하는가 했더니 결재했다는 뉴스가 없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까지도 결재를 했다는 뉴스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신적폐 아닙니까? 적폐 중의 적폐 아니니까 검찰이 2년 동안 윤석열 검찰 아래서 앞에 정권의 적폐를 수사한다고 깃발을 날리는데 이 정권 아래에서 이런 새로운 적폐가 지금 쌓여지고 있어요. 그 이성윤이 누군가 하면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서 이른바 검찰 내에 친정권 성골이라는 겁니다. 검사 중에도 지금 일부, 극히 일부가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골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는 모든 직을 걸고 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정당한 서류도 이 정권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이건 깔아뭉개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13명 기소할 때도 앞장서서 기소를 반대하고 이 사람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앉아서 헌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책무를 스스로 훼손하고 스스로 훼손을 명령하는 대통령의 지시 명령에 따르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5년마다 또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고 새로 선거될 때마다 헌법 7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선출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직업 공무원제를 안정적으로 철저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걸 관리를 해야지 자기들 입맛대로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을 훼손하면 대한민국의 일체성,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 일체성,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이 일체성이 이게 훼손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복지 부동하게 되고 정권 변동 기에는 몸보신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 기획재정부가 행정고시 합격자로서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처에 이르는데 그게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계속 쥐어박히고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승진하라 그래도 승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얼마나 국력 낭비이며 이게 이 정권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 그리고 정당의 핵심 국회의원들 여당의 이게 할 짓이냐 이 말. 할 짓이냐 이게 이 말이. 정권이 바뀌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아래서의 신적폐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려서 헌법 7조를 살려놓는 그런 길이 빨리 열리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